서구 문명의 심장, 고대 그리스. 그런데 이 대단했던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길고 처절했던 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기원전 404년을 한번 가보죠. 아테네의 자부심이었던 그 거대한 성벽이 플루트 연주 소리에 맞춰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와 철학, 예술을 꽃피우면서 지중해를 호령하던 바로 그 제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남은 건 굶주리고 패배한 도시뿐이었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문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아테네의 황금기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완벽하게 파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전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비극의 무대 중앙에는요, 고대 그리스 세계를 딱 둘러나는 두 거인이 서 있었어요. 한쪽은 자유로운 해상제국 아테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철의 규율로 똘똘 뭉친 육상강국,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이 둘은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테네는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예술을 즐기고 또 활발하게 무역하면서 번성한 그런 열린 민주주의 사회였죠. 근데 스파르타는요, 소수의 전사계급이 모든 걸 통제하고 오직 규율과 전쟁, 이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폐쇄적인 군사국가였던 겁니다. 뭐랄까 진짜 물과 기름 같았달까요? 애초에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가 이 갈등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짜 원인은 점점 커지는 아테네의 힘, 그리고 그걸 보면서 스파르타가 느낀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 이 감정 하나가 결국 모든 걸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고 긴 소모전이 시작돼요. 이건 누가 이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전쟁 시작하고 딱 2년 만에요. 스파르타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아테네를 덮칩니다. 바로 끔찍한 역병이었죠. 이 전염병이 도시를 그냥 집어삼키면서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아테네를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이 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그냥 비극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의 심장에 그냥 비수가 꽂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병이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테네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격에 성공합니다. 그것도 스파르타의 심장부에서요. 그리스 역사에 다시 없을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테네가 스팍테리아라는 섬에서 스파르타 최정예 병사들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인들은요, 죽거나 이기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인들이 글쎄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한 겁니다. 이 소식 하나에 그리스 전역이 그냥 발칵 뒤집혔죠. 스파르타는 너무 다급해져서 포로들을 되찾으려고 먼저 우리 평화조약 맺자고 제안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 스파르타가 먼저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그런데 승리에 취한 아테네는 이 제안을 아주 차갑게 거절해버립니다. 바로 이 오만한 결정, 이게 바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끔찍한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최악의 선택, 바로 시칠리아 원정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테네 내부는 엄청난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자. 과연 이게 제국을 한 단계 더 키울 위대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자칫하다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도박일까요? 결국 아테네는 이 거대한 도박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합니다. 병력만 약 4만 명, 함선은 200척이 넘었어요. 이건 그냥 군대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진짜 모든 걸 쏟아부은 총력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원정은요,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알키비아데스가 아니 세상에 적국인 스파르타로 배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조언을 받은 스파르타의 명장 길리포스가 딱 도착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지휘관 하나가 미신에 빠져서 월식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철수해야 할 완벽한 타이밍을 그냥 놓쳐버려요. 이걸로 아테네군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참혹했죠. 아테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함대, 그리고 수만 명의 병력이 시칠리아에서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아테네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이 시칠리아의 재앙 이후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저 패배를 코앞에 두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쟁의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스파르타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스 전체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랑 손을 잡은 겁니다.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스파르타는 드디어 강력한 해군을 만들었고 국고가 텅 되어버린 아테네를 바다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그 공포가 아테네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아르기누스의 해전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을 폭풍 때문에 시신을 수습 못했다, 이 어이없는 이유 하나로 전부 다 처형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스스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짓이었죠. 유능한 지휘관들을 제 손으로 다 죽여버렸으니. 결국 아테네의 마지막 함대는 허무하게 기습당해서 전멸하고 마침내 굶주림에 지친 아테네는 항복을 선언하고 맙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잿더미 위에 그리스 세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투키디데스가 남긴 기록 중에 정말 섬뜩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견뎌야만 하는 것을 견딘다. 정의나 도덕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힘의 눌림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잔혹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 남긴 상처는 그리스 세계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놨어요. 아테네 제국은 당연히 잿더미가 됐고요. 근데 웃긴 건 이긴 스파르타도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리스 전체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모두가 지쳐 쓰러진 바로 그 빈자리를 북쪽의 새로운 강자 마케도니아가 쓱 들어와 차지할 무대를 그냥 깔아준 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파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과연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승자 같은 건 없었던 게 아닐까요?